현재 유럽은 경제, 정책, 정치 등 세 가지 환경에서 동시에 역풍을 맞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감염증 확산에 따른 혼란을 가까스로 극복하는 듯 했던 유럽에 새로운 불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제 측면에서는 경기 침체와 물가 급등이 동시에 진행되는 스태그플레이션 리스크가 갈수록 커지고 있고, 유럽연합의 정책 측면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러시아 제재를 둘러싸고 유럽 내 균열이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자취를 감추고 있던 남유럽의 정치 리스크가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유럽은 저성장, 저인플레이션 경제였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습니다. 유로권의 5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플러스 8.1%를 기록하며 통계 이래 과거 최고치를 갱신했습니다. 물가 폭등의 시작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한층 가속화된 에너지와 식료품의 가격 상승이지만, 그 영향은 자원 관련 이외의 폭넓은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큰 에너지, 식량, 담배, 알코올, 음료를 제외한 근원 물가도 5월에는 유럽 중앙은행이 중기 물가 안정으로 정의하는 2%를 넘어서면서 전년 대비 3.8%를 기록했습니다. 원자재 가격의 폭등으로 기업들이 가격 전가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는 것 이외에 급격한 유로화 약세에 따른 수입 물가 상승과 지속되고 있는 세계적인 공급망 혼란, 그리고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노동시장의 혼란도 물가 상승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유로존 경기는 감염증 관련 행동 제한 완화에 따른 경제활동 재개와 재정 금융 양면에서 시행된 정책 지원, 그리고 고용 정세 개선에 힘입어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도 예상보다 탄탄한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유럽 경제에 이상 징후가 확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유로존의 5월 구매자 관리 지수는 C19 1차 확산 시기였던 2020년 봄 수준으로 떨어졌고, 호황과 불황의 분기점인 5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에너지 및 식료품 등 생필품 가격 급등이 가계에 부담을 주면서 가계 심리가 급속히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자원 가격 급등과 물류 비용 증가, 가계 구매력 감소는 기업들의 매출 부진으로 이어졌습니다. 만약 이러한 흐름이 계속된다면 향후 유럽 경기는 마이너스 성장에 빠지는 상황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해 가격 전가와 임금 인상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유럽 중앙은행은 금리 인상을 서두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라가르드 유럽 중앙은행 총재는 6월 9일 이사회를 앞두고 지난 5월 17일에 7월 자산 매입 종료와 금리 인상 시작, 그리고 9월 말까지 마이너스 금리에서 벗어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유럽의 이러한 이례적인 행보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려는 자세가 강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유럽 중앙은행이 자원가격 급등으로 인한 물가 상승의 영향을 억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금리 인상이 시작된 뒤에도 물가가 계속 급등해 물가 안정이 위협받고 있다고 판단하면 오버킬할 위험 때문에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정책들을 중단하거나 약화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럴 경우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현실로 다가갈 것입니다. 현재 유럽에서는 러시아 제재를 둘러싸고 균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자금줄을 끊고 러시아산 화석 연료 의존도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유럽은 이미 발동된 러시아산 석탄 금수 조치에 더해 석유와 석유 제품도 금수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습니다. 유럽이 제재를 발동하려면 유럽연합 27개국의 만장일치가 필요합니다. 헝가리의 반대로 합의가 위태로웠던 유럽연합의 제6차 러시아 제재는 지난 5월 30일 임시정상회의에서 러시아산 석유 수입의 약 90%를 연내에 중단하는 것과 러시아 최대 은행인 즈베르방크를 스위프트 결제망에서 배제하는 것 등을 합의함에 따라 1개월간 끌어온 합의가 그럭저럭 마무리되었습니다. 헝가리는 러시아의 상당 부분의 에너지를 의존하고 있었고, 해상 수송을 통한 대체 조달도 어렵기 때문에 에너지 전환에 거액의 재정 자금과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유럽연합은 합의를 우선시하면서 파이프라인을 통한 석유 수입을 금수 조치 대상에서 제외했고, 헝가리가 앞으로도 러시아로부터 석유 수입을 계속하는 것에 대해 인정했습니다. 반면 유럽연합이 러시아로부터 수입하는 석유의 3분의 2는 해상 수송에 의한 것이어서 이쪽은 제재 대상이 됩니다. 나머지 3분의 1에 해당하는 파이프라인을 통한 수입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독일과 폴란드가 자발적으로 금수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했으므로 유럽 전체로 보면 러시아산 석유 수입의 90%는 연내에 중단됩니다.
파이프라인을 통해 러시아에서 석유 수입을 계속하는 헝가리, 슬로바키아, 체코는 다른 회원국과 비교해 에너지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헝가리 총리는 최근 유럽연합과 대립을 반복하는 동시에 러시아 푸틴과 친밀한 관계를 쌓아왔습니다. 헝가리는 지난해 러시아와 새로운 가스 계약을 체결했으며 다른 유럽 국가들과 비교해 낮은 가격에 가스를 조달하고 있습니다. 헝가리는 러시아의 침공이 시작된 뒤에도 러시아 비판을 피했고 전쟁에서 거리를 두는 것이 국민의 이익으로 이어진다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여를 거부했습니다. 헝가리는 유럽연합 보조금을 수령하는 주요국이지만 유럽연합으로부터 유리한 양보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유럽연합은 러시아 제재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냈지만 이번 헝가리의 저항은 추가적인 제재 강화는 지극히 어려울 것임을 암시해 주었습니다. 이미 일부 회원국에서는 7차 제재 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 조달처 확보가 어려운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 중단은 이번 이상의 거센 저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추가 무기 공여, 우크라이나 위기와 관련한 유럽연합 내 재정 지원 틀,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 가입 등을 놓고 회원국 간 이견이 분출될 것입니다. 유럽중앙은행에 의한 자산 매입 종료와 금리 인상 시기가 가까워지는 가운데 유럽의 국채 이율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정 기반이 취약한 남유럽 국가들의 이자율 상승이 두드러지고 있고 유로존에서 안전자산으로 지목되고 있는 독일 국채와의 이자율 격차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채의 평균 상환 기한 등을 생각하면 아직까지는 디폴트 가능성이 의심되는 상황은 아니지만 남유럽의 국채 시장을 둘러싼 환경 변화는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했습니다. 2023년은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에서 총선거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 리스크도 남유럽의 국채 이율 상승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지금까지 남유럽 국가의 국채 이율은 유럽 중앙은행에 의한 대규모 금융 완화, 유럽 부흥 기금에 의한 부분적인 채무 공유화, 그리고 각국의 정치 안정에 의지해 왔습니다. 향후 자산 매입이 종료되면 유럽 중앙은행은 남유럽 국채를 매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 시작은 채무 수준이 큰 남유럽의 이자 지불 부담 증가를 초래해 남유럽 국채의 매도 압력이 강해질 것입니다. C19 이후 경제 부흥에 필요한 재정 자금을 유럽연합 회원국에 제공하는 부흥기금은 이탈리아, 스페인 등 남유럽 국가에 집중 배분돼 왔습니다. 부흥기금의 추가 지원을 받으려면 각국이 책정한 부흥 계획에 근거해 기후변화 대책으로 대처하거나 구조개혁 이행이 필요하게 됩니다. 유럽연합의 회의적인 정권이 탄생하면 필요한 개혁은 정체될 것이고 부흥기금의 추가 지원은 보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경우 유럽의 경기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간 유럽은 채무위기, 난민위기, 감염증 위기 등 여러 위기에 직면해 왔지만 민생 악화가 정치 환경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그것이 유럽연합 회원국 간 의견 수렴을 어렵게 하면서 위기를 증폭시켜 왔습니다. 유럽은 이번 경제, 정책, 정치 등 세 가지 환경에서 동시에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서로 위기를 증폭시키는 위험 요소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유럽 경제를 위협하고 나아가 세계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 새로운 난국을 유럽연합이 어떻게 대처해 나아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상 피커TV였습니다.